오늘은 페이지 41페이지 진계전의 도하논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진계전이 도하를 어떤 식으로 받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도하논단법은 진계전의 자미두수 실험 판단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 제일 1번으로 이제 나온 게 홍란이에요. 홍란. 홍란은 우리가 혼인, 자, 희경사, 피, 그 다음에 재백면에서 보면 뭐예요? 금전의 소통이 재래 제거라 그러죠. 재래 제거. 소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를 하죠. 자, 홍란. 혼인. 자, 혼인. 희경사와 관계가 있으며, 자, 인간관계에서의 인연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홍란이 있으면 사람 사귀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인연과도 관계가 있는데, 자, 인연이 좋고 교우관계가 넓다. 인연이 좋고 교우관계도 좋다. 홍란이 있으면요. 피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홍란이 지뢰궁에 있으면, 그죠? 피를 보기 쉽다. 홍란하고 화기하고, 홍란과 화기, 그 다음에 파동을 의미하는 직업이 동궁하면, 홍란과 화기와 직업이 동궁하고 유일해서 만나면, 자, 생각지 않게 타인에게, 그죠? 타인에게 말로 타인에게 이제 죄를 짓거나 홍란의 어떤 화기, 그러니까 정성의 화기든지 뭐 화기, 직업이 동궁하면 타인에게 죄를 짓거나 말로 상처를 주게 되죠. 말로 상처를 준다. 피 흘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파동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걸로, 화기로 좋지 않은 걸로 피 흘리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유란이라는 건 유년 홍란이죠. 근데 이제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유년 홍란을 쓰진 않지만, 자, 유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이 아주 많은데, 데모와 회합하면 주로 파제한다. 데모와 회합하면 파제한다. 그래서 재백면에서 재래 제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뢰궁에서 살성을 만나면, 자, 이게 지뢰궁에 있을 때가 제일 나쁘죠. 지뢰궁에 있을 때 살성을 보면, 홍란과 같이 살성을 보면 반드시 피 흘리는 일이 있게 되죠. 피를 보거나 교통사고가 있게 된다. 유란이 본명 혹은 대한 소환궁에 있으면 혼인의 희사가 있거나 또는 감정상의 발전, 그러니까 이게 혼인 희경사가 지금 감정적인 문제에 발전이 있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홍란이. 뒤에 또 홍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대표적인 도하, 별이, 홍란, 천이, 함지, 천요, 목욕지 이런 것들이죠. 천요 이런 것들이죠. 자, 함지요. 42페이지요. 도하성으로는 가장 무섭다. 자, 함지와 사살이 동궁형. 그러니까 삼방에서 보거나 대궁에 있는 건 안 따지고요. 함지와 살성이 있으면, 사살이 있으면, 그게 동궁할 때예요, 동궁. 그러니까 회조하거나 대궁에서 보는 거 말고요. 동궁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도하로, 이성의 인연으로 사귈 때, 도하로 사귈 때, 자, 파제가 많고요. 파제가 많고, 당연히 번뇌 시비도 있겠죠. 도하의, 사살의 의미라는 건 항상 시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하게 되면 상신, 몸을 상하게 되죠.
사고 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상신. 그 다음에 자탐에 이제 함지가 되면, 자탐이 근데 도화격국일 때가 더 그렇겠죠. 자탐에 함지가 같이 있으면 뭐예요? 실질적인 뭐예요? 도화가 된다. 실질적인 도화. 실질적이다. 얘기 좀 몸을 바로 섞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함지와 직업을 가장 꺼리는데, 아까도 홍란도 직업과 있는 게 좋지 않았는데, 함지와 직업을 같이 있으면 직업이라는 건 겁탈당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화가, 그죠? 도화가 타인의 계략에 빠지기 쉽고, 도화가 타인의 계략에, 타인이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일에 빠지기 쉬운 거죠. 타인이 계획에 빠지기 쉽고, 타인의 계획에 빠지고 싶고, 이 도화로 인해서, 그죠? 파재가 생긴다. 도화로 인해 파재가 생긴다. 도화가 겁탈당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도화로 인해서 겁탈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지의 조합 중에서 가장 무섭다. 도화운을 볼 때 삼방을 보는 것 외에 복덕궁으로 논한다. 우리가 주로 명궁에 도화가 없더라도, 또 부처궁에 도화가 없더라도, 어디에? 복덕궁에 도화가 있으면 복덕궁의 도화가 감정을 의미하는 궁선이기 때문에, 복덕궁에 도화가 있으면 감정의 도화의 감정이 상당히 많이 일고, 이런 걸 더 도화의 의미로 보게 되죠. 그래서 도화운을 볼 때 삼방을 보는 것 외에 복덕궁으로 논한다. 만일 복덕궁의 도화성이 많으면 우리는 이러한 도화를 감정이 뭐예요? 비교적 복잡하다. 복덕궁에 도화가 있으면 감정이 복잡하다.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해석하게 되죠. 복덕궁의 도화. 그래서 이제 도화를 볼 때는 명궁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덕궁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경향이요. 3번 경향. 경향은 일단 칼이죠. 감정의 칼을 갖는 거니까 뭐예요? 감정에 불리하죠. 감정에 불리한 별이다. 불리하다. 만약에 본궁이나 태세나 윤현, 소환의 명궁에서 경향을 보면 부처궁에서는 타라를 보므로 과거의 감정이 발전한 것이라면 이해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 항상 경향은 뭐 앞에 있고요? 록존 앞에 있고 타라는 록존 뒤에 있으니까 명궁이 경향이 있다면 부처궁에는 항상 타라가 있게 되죠. 뭐 선천이던 윤현이던 대한이던. 이렇게 되면 자, 경향이 오는 윤현이나 대한이라 이럴 때 그동안 오랫동안 잘 지탱해 오던 감정이 경향이 오는 운에 이제 잘 싸우거나, 경향이 칼이니까 잘 싸워요. 싸우거나 아니면 뭐예요? 경향이라는 칼로 무 잘라내듯이 잘라내기 때문에 그만 만나자든지 이렇게 이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경험상 보면. 자, 신체적인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 창상이 생기죠. 그죠? 감정에 칼을 대는 거니까 감정 창상이 생기고요. 감정에 칼을 대니까. 감정적으로 받는 창상이 신체적으로 받는 창상보다 훨씬 더 아파요.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명반을 관찰할 때 만약 도화가 몇 년째 진행되다가 갑자기 윤현이나 소환에서 특히 이제 묘유궁의 경향이 낙함하고 있으면 부처궁에 일정하게 타라가 있기 때문에 이 도화는 1년에 변동 혹은 분리하기 쉽다. 왜 그러냐면 이제 좌오묘유궁이 도화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묘궁이 뭐예요? 바람풍이죠.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풍궁이니까. 그죠? 나무궁이고. 그래서 묘궁에서 특히 경향이 또 함지, 낙함하게 되니까 묘궁의 경향이 오는 윤년에는 훨씬 더 이성에 관한 인연에서 불리함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해에 헤어지거나 변동수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명이 유흥업소에 빠지는가? 자, 왜? 그러니까 도화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 이제 유흥업소의 도화도 굉장히 큰 도화죠. 그런 어떤 명이 유흥업소에 빠지는가 보면 오히려 귀인성이 많이 볼 때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되는 거죠. 타인의 귀인이 되게 돼서 자, 43페이지에 보면 본명궁이나 그 다음에 재배궁이나 특히 사업궁이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 또는 몸 파는 것이 사업궁, 직업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궁에서 귀인성을 많이 볼 때 유흥업소에 빠지기 쉬우며 사업궁에서 볼 때 더욱 분명하다. 만일 본명 혹은 복덕궁의 도화성이 독자할 때 유흥업소에 빠지기 쉽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화를 자전선, 그죠? 자녀궁이나 전택궁은 여자의 생식기나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생식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전택궁이 극히 중요한데, 여명의 정택궁성의 역마성, 도화성이 많으면 돌아다니잖아요. 도화가, 그죠? 역마성과 도화성이 많으면 도화가 돌아다니니까 역마성과 도화성이 많으면 실질적인 면이 없고 매우 복잡하다. 진짜 감정이 아니라 자꾸 복잡한 감정이 생겨서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화와 관계가 있는 성으로 지금 뭘 봤냐면 정성으로 태음, 천동, 천량, 그 다음에 염정, 탐랑, 태양, 그 다음에 뭐 자파, 칠살, 파군, 부처궁의 록건과 홍란, 천이, 무곡, 화건, 자파동궁, 천동 이런 별들로 봤어요. 자, 도화와 관계 있는 성을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43페이지요. 도화와 관계 있는 성. 자, 도화와 관계 있는 성. 도화와 관계 있는 별이 뭐냐? 제일 먼저 설명한 게 태음이죠. 태음은 남성한테는 아주 대표적인 도화죠. 여성한테는 태양이 대표적인 도화고요. 그 다음에 태음은 지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도화의 의미가 지연의 의미로 가죠. 그래서 한 번에 금방 금사빠가 되는 게 아니라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사랑이 진행되는 그런 도화죠. 태음은 남성의 도화를 대표한다. 자미두수 부문에서 말하기를 태음은 뭐를 주한다고요? 화주문장. 태음은 화주문장. 술을 마시면서 기생과 놀면서 술을 마시면서 뭐예요? 풍류가객이죠. 그러니까 문장을 논하는 사람이죠. 화주문장. 화주문장을 주한다. 기생을 끄고 노는 술자리에서 시를 짓거나 뭐 풍류를 즐기는 거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다소 도화와 관련이 있다. 태음의 도화는 아주 로맨틱한 도화예요. 뭐 시나 읽고 음악 들으러 다니고 그림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정담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죠. 태음의 도화는 로맨틱한데 시정화의의 연정이 있고, 그러니까 시정화의라는 건 시, 그죠? 시낭송대에 간다든지 시를 감상하든지 그 다음에 화의는 뭐예요? 그림, 서의, 그림 뭐 이런 거죠. 서의, 시정화, 서의. 그래서 시와 그림에 취미가 기회가 있고 또는 이제 뭐 낚시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태음에 해당하죠. 태음이 수니까. 의 연정이 있고 대한이나 유년에서 만나면 이 도화는 지속성이 있어. 대신에 금방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가요. 근데 금방 금사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다. 흡사 가는 물이 길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면면이 끊어지지 않으며, 만일 태음의 도화가 유년 부처궁에서 만나면 출현하는 도화는 비교적 나이가 어려요. 어린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약간 나이 차이가 있으며 뭐 연애 편지 쓰고 음악을 듣고 커피 마시고 전시회를 보는 등
비교적 격조 있는 감정 발전이 있는데 문곡의 시주풍류의 도화와 흡사하다. 문곡도 시주풍류인데 태음도 그렇다는 얘기에서 태음에 문곡까지 있으면 더 이런 성향이 많이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태음이 묘왕지인, 태음이 묘왕지라면 야생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신시부터 축시까지. 이나 화록인 경우에 도화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낙함한 태음보다 왕지의 태음이 화록을 가질 때 도화의 의미가 훨씬 더 많아진다. 만약 태음이 낙함하거나 화기가 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태음이 함지의 태음에 있거나 함지의 태음이거나 화기가 있는 태음이다. 태음 화기가 있다. 낙함한 태음이나 태음에 화기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짝사랑하는 경향이 많아요. 짝사랑. 자기 혼자만 사랑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이렇게 짝사랑의 경향이 있어요. 태음의 유년에는 아주 이런 일이 있기 쉽다. 그래서 태음도 도화적인 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동철량이요. 그러니까 천동철량은 인신궁에는 동궁하고요. 그죠? 인신궁에는 동량이 동궁하고요. 자, 인신궁에는 동량이 동궁하고요. 2번 동량. 그 다음에 사해궁에는 동량이 각각 있죠. 그죠? 동량이 각각 있어요. 근데 남당탕 여다음이라 그러죠. 인신궁의 동량은 남자는 낭탕하고, 그죠? 남자는 낭탕하고, 남자는 여기 이거 붙어야 된다. 남자는 낭탕하고, 여자는 다음한다. 여자는 다음하다는 건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동량 자체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며 누구한테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천동이라는 별이 우리 주로 뭐예요? 재치로 가기 쉬운 별이고, 부잣집 돈 많은 남자한테 결혼하기 쉬운 그런 별이죠. 왜 자미가 항상 형제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남낭탕 여다음이라서 꼭 다음이 뭐 바람을 잘 핀다 이런 거보다 이성교제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동량의 도화는 아주 분명하다. 동량이 자명한 여자는 일생 도화가 많을 뿐 아니라 또 복잡하다. 자, 태음의 도화는 정에 집중하기에 유년에서 태음으로 발생한 도화는 길게 간다 그랬죠. 길게 가기 쉬워서 이런 감정은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유지하며 상당한 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음의 도화는 금방 헤어지지 않아요. 자, 근데 본명 부처궁은 감정의 감수 상태를 대표하는데, 자, 낭만적이냐 또는 속전속결이 가느냐라는 정형을 알 수 있다. 만일 부처궁의 태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의 감정은 감정이 일정 기간 사귀면서 발전한다. 그러니까 금방 금사빠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서서히, 태음은 서서히 아까 사귄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칠살성은 금사빠 돼요. 돌연한 순간에 결혼해서 아주 급해요. 그래서 비교적, 태음은 비교적 천천히 가면서 그 사랑에, 그죠? 애정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도 이런 애정은 뭐 시정화의적이고, 그러니까 뭐 차 마시고, 영화 보러 다니고, 전시회 다니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비교적 낭만적이다. 아주 고상한 낭만성이죠. 45페이지요. 그러나 천동철량은 이와 달라서 유년에서 동량의 도화를 만나면 교황하는 대상이 동시에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동량은 동시에 여럿이다. 여러 명과 동시에 사귈 수 있다. 여러 명과 사귄다. 동시에 여러 명과 사귄다. 감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에 집중 못하죠. 감정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분산이 되면서 여러 명하고 사귀어야 되니까요. 교제하는 도화 대상도 통상 비교적 외향적이며 인연이 비교적 좋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도화한다는 얘기는
인연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죠?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연이 좋고, 그죠? 인연이 좋고. 생활 정치를 알고 낭만형에 속하며 이런 사람은 일단 낭탕하니까 뭐예요? 나가서 등산하거나, 그죠? 야외에서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야외에서 하는 활동을 좋아하죠. 수영을 하거나 뭐 보트를 타거나 뭐 이런 거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동양 자태가 낭탕하기 때문에, 그죠? 남낭탕 여다음이라 낭탕하기 때문에 태음처럼 고상하게 영화 보러 다니고 전시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수영 같이 하고 자전거 같이 타고 같이 등산하고 이런 경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동양의 도화로 출연하는 대상은 비교적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까도 여러 명과 사귈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집중하기 힘들죠. 또 천량은 뭐예요? 노인성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겠죠. 천량은 노인성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죠? 될 수가 있죠. 노인성이기 때문에 소환 혹은 유년이 부처궁에서 천량의 도화성을 보면 도화 대상이 나이 차이가 비교적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세 이상 이다. 동시에 천량이 다시 화록이나 화건이 되시면 어느 거든지요. 화록이나 화건이 되면 다 뭐예요? 유부남과 유부녀와 인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책에서 배운 건 무곡 화건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별이든 록이나 권이 되면, 그죠? 특히 천량이나 천량이 록이나 권이 되면, 천량이 록이나 권이 되면 이건 분명히 유부남과 유부녀의 도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록이라는 건 많은 이성교제가 있다라는 뜻도 돼요. 이성교제가 많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와 감정이 발전하여 감정이 비교적 시원스럽지 못하다. 만일 천량 화록의 함지가와 다시 만나면 이 도화는 여자 속에서 청하는 의미가 있다. 천량 화록이 있는데 천량의 록인데 여기 함지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좋다고 상대가 대시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대시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맞아요. 옛날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정이요. (46페이지요) 염정은 이제 탐낭이 정도하고 염정은 차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감정을 주하는 별이죠. 감정을. 염정이 명신궁에 있으면 차도화가 되는데 평상시에는 도화로 논하지 않아요. 염정 혼자 있을 때는 관록의 의미도 상당히 많고 관록의 의미에다 사품질의 의미도 있어서 아주 규격이라든지, 그죠? 어떤 체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시하는 별이라서 도화로 안 가는데, 이제 뭐 도화성의 별을 보면 천효라든지, 그죠? 함지, 우리가 대표적인 도화성인 천효, 함지, 그 다음에 홍란, 그 다음에 탐낭, 그죠? 사해궁 탐낭 같은, 정탐 같은 건 좀 심하겠죠. 이런 별들을 만나면 이제 도화로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록이 될 때가 도화의 의미가 훨씬 더 많고 권을 만나면 역시 유부남 유부녀의 의미가 있어요. 자, 롬이 될 때 도화가 많고, 그러니까 록이 될 때 도화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낙탐하면 그렇게 논하지 않는다. 염정과 탐낭은 낙탐하거나 화기가 되면 감정에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탐 자체가 염정이나 탐낭이 사해궁처럼 낙함을 하거나 아니면 화기가 되면, 그죠? 화기가 되면 오히려 뭐예요? 감정에 불리한 면이 있죠. 감정에 불리하다. 이런 감정은 통상 모두 깨끗하지 못한 것에 연관되고 비교적 성가신 시비가 있다. 화기가 있다는 건 항상 시비가 있는 거니까요. 또 마음을 상하는 도화다. 마음이 상한다. 화기가 있으면 도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
운한의 부처궁에서 염정이 납탐할 때 발생하는 감정은 비교적 귀찮아서 유부녀, 유부남과 얽히기 쉽고 감정이 비교적 복잡하다.